같이 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컨설팅 4팀 정현석 마케터라고 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 5팀 문혜영 마케터입니다. 반가워요. 저희가 콧물이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오늘 왜 왔죠? 지금?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식품 광고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메타에서 했을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오늘 좀 꿀팁 좀 대방출 해주시나요? 영업상 비밀로 좀 있긴 한데. 영업상 비밀. 영업상 비밀도 있어요? 있죠. 진짜요? 노하우가 있고. 노하우. 있어요?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또 과감 없이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다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 식품 광고. 하필이면은 왜 식품 광고를 좀 택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오늘 왜 주제에서 그 수많은 카테고리에서 왜 식품 쪽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메타랑 무슨 연관이 좀 있나? 메타에서 하면 식품이 좀 좋나? 근데 메타 그 매체 특징 자체에서 좀 식품이 전 좀 잘 먹힌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요? 좀 타이핑하면서 말씀해 주실래요? 메타 특징이 어떻길래 그러면은 네, 메타 특징이 어떤데요? 메타 특징이 어떻길래 메타에서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메타 특징이 뭐죠? 일단은 그 화면 전체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풀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제 풀 스크린으로 이제 광고 배너를 노출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어쨌든 뭔가 후킹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화면이 꽉 차다 보면은 눈길이 빡 시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바일 특성상 저희가 항상 이런 걸로 인스타 같은 거만 봐도 엄청나게 꽉꽉꽉 차 있는 풀 스크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목도도 높고. 그리고 그 주목도가 높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소재 같은 게 정말 후킹이 있으면은 저도 꽤 많이 충동구매하긴 하거든요. 제가 충동구매 장인이어가지고 저는 마케터이긴 하지만 또 좋은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풀스크린이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광고주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한 20, 30대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매체다 보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사용하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어떤 매체든 정말 그 20, 30대, 40대, 50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는데 원래 저희가 수요가 많은 곳에 가가지고 무의식을 해야지. 그렇죠. 뭐든지 이게 경제적으로도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따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는 매체가 바로 20, 30대가 많은 매체가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여기를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공략하시는 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강추드리긴 해요. 지금 내 식품 얘기 들고 배가 고프죠. 벌써부터 10시밖에 안 돼. 네, 지금 벌써부터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또 무슨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식품 광고로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식품 광고로 따졌을 때는 먼저 말씀드린 거긴 한데 좀 식품 특성상 소재가 좀 좋으면은 저희가 메타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지랑 동영상 등으로 이제 저희가 광고를 노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 진짜 맛있는 음식 사진 딱 보이고 하면은 사실 신나요. 침이 바로 나와버리네. 충동 구매하기에 좀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맞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품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그 결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뭐 있어요? 식용! 거기까지 봐. 그렇죠. 인간 기본 욕구가 바로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 기본적인 욕구를 좀 이렇게 후킹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배고프면은 못 살잖아 우리. 그렇죠. 배고프면 못 살아요. 배고프면 못 사는데 근데 이게 꼭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상하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으면은 침이 주르륵 나면서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욕구 같은 거를 같이 건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 이런 거 좀 써주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풀스크린으로 나오면서 20, 30대 여성들이 많은 이 메타를 사용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표정이 왜 그러죠? 아니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저도 인스타나 쇼츠나 이런 거 막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방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네. 먹방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는 광고주분들이 그런 깜냥이 좀 되시면은 전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겸응을 하셔가지고 먹는 게 꼭 이렇게 식품 자체만 보여주면서 욕구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좀 ASMR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쩝쩝 짭짭짭 막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네. 소리랑 그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그거 보면은 와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예, 이런 게 엄청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식품에 관한 거든 뭐든 어쨌든 먹는 거에 대한 게 사람들이 먹방이라는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소재나 뭐 아니면 인플루언서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좀 자극을 해가지고 이끌어내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배고파요. 먹을 거 생각해서 아 진짜 이거 말하면서 제가 좀 애니여가지고 상상이 잘 되거든요. 와. 그 정도 마침 드셨는데. 아니, 상상 음식 먹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근데 보통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추정이나 이런 에러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메타를 사용하기 조금 꺼려질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보통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메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픽셀 설치가 안 돼서 그냥 자사몰로 이제 랜딩을 하는 게 좀 더 뭐 안전하고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잠깐 픽셀이 뭐죠 픽셀? 아 왜냐면은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메타에 대한 메타가 뭐지라는 생각을 막 하시면서 픽셀이 뭐야라는 느낌도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도대체 픽셀이 뭐고 왜 중요한지 이게 있으면은 뭐가 좋은지 이걸 몰라가지고 굳이 내가 스마트 스토어인데 꼭 인스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픽셀이 뭐예요 픽셀? 픽셀 원래 자사몰이 때 메타를 해야 된다는 그 편견이 왜 생긴 걸까요? 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일단 이제 웹페이지에는 이제 스크립트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웹페이지나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사용자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약간 그 툴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뭐 정보가 막 나오는 건가요? 픽셀을 설치를 하면? 그렇죠. 뭐 클릭을 했다거나 뭐 구매를 했다거나 하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제가 사실 광고를 하다 보면은 저희 광고를 사실 뭐 메타 자체에서는 뭐 저희가 뭐 만약에 픽셀 설치가 안 돼서 전환 추적이 안 된다 하면은 뭐 클릭 수, 노출 수 뭐 그 정도밖에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사실 그걸로 뭐 광고의 효과를 좀 확실하게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데이터 분석이 조금 힘들다. 그렇죠. 픽셀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이 안 되면은 사실상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하기로는 그 뭐 트래픽 캠페인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링크 클릭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좀 전환이라고 이제 저희는 좀 판단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약간 해소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살짝 저도 진행을 하면서 좀 쉽게 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픽셀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의외로 되게 크게 많이 판매를 하는 막 프리미엄 등급 이러신 분들도 메타 자체에서의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원래 그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자사몰이 있을 경우 이렇게 픽셀이 나와가지고 픽셀이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 추적이 가능하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용이하고 또 메타 자체는 머신러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알아서 좀 그렇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최적화를 하죠. 그렇죠. 막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뭐 전환을 좀 할 것 같은 사람, 뭐 구매를 좀 더 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애들을 머신러닝 자체가 학습을 하면서 찾아가는 경우인데 근데 픽셀이 스마트 스토어에 깔리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에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픽셀이 깔리지 않긴 하지만 이걸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킥그로우 같은
그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런 완벽하게 픽셀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건너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최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 할 때 네. NT 값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NT 값이 정말 쉬워요. 쉽고 무료예요. 무료. 그렇죠. 네, 이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조차 모르셔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메타를 돌리는데, 근데 그냥 돌리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 센터에서 그 NT 값을 다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메타를 통해서 유입이 돼가지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게 어쨌든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NT 값을 그 씹는 게 가능하면은 어쨌든 무료로 하고 하니까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려워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그 NT 값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런 좀 팁도 좀 있으신가요? 팁 같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네, 정말 네. 한 번 이제 배우시면 좀 쉬운 거라서 이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NT 값을 저희가 씹는 게 뭐 유입 마케팅 채널이랑 뭐 어떤 종류, 그리고 뭐 마케팅 채널 명칭, 그리고 뭐 키워드 값을 이제 일렬로 이제 그 나열해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어떤 루트로 들어왔다를 이제 파악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아 어려워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요. 아 마케터님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값을 뭐 넣고 엔티 소스. 아 무슨 소스가? 뭐 스파게티 소스가요? 무슨 소스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뭐 마케팅 채널 이름을 뭐 적는 거고, 마케팅 채널.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 네, 저희는 이제 메타로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메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리고 또 팁이 영어로밖에 안 써져가지고 영어로 쓰시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엔티값 낼 때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엔티값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위에 두 개 이제 그 저희가 뭐 총 4개가 있는데 소스랑 미디엄까지는 이제 영어로 이제 쓸 수 있고, 밑에는 사실 저희가 뭐 한국어로 써도 아 그래요? 자동으로 이제 그 영어 이제 뭐 번역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 그 값을 이제 바꿔서 진행은 돼서 사실 그 위에 2개만 조금 이제 영어로 쓰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디엄에는 어떤 거 넣으면 되나요? 뭐 피자 미디엄인가요? 라지 미디엄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 쓰셔도 되는데 그냥 뭐 전화 추적 안 하시겠다는 거고, 여기 미디엄 채널의 이제 뭐죠? 뭐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뭐 트래픽 아니 이런 캠페인 캠페인명을 목적. 써도 되고 이제. 뭐 트래픽이면 트래픽이다 막 이런 거. 캠페인명. 트래픽 전 TR 쓰거든요. TR? 오 TR로 해줘요. TR 로 TR. 네, TR. 트래픽. 얼마나 깔끔해요.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티값 할 때 솔직히 키워드까지는 안 넣고 디테일 정도까지만 넣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은 소재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타겟이나, 저는 타겟과 소재를 대충 같이 넣긴 해요. 네네. 그래서 뭐 20, 30대면은 뭐 2030 뭐 2030 하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타겟하고 뭐 하신다 했죠? 타겟이랑 소재. 소재? 뭐 소구점. 그러니까 그냥 소구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구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쭉 써놓은 다음에 어쨌든 넣어놔야지만 저희가 메타를 돌렸을 때 NT 값으로 아 진짜 이게 유입이 됐구나, 그렇죠. 플러스 그 결제까지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무조건 또 무료니까 하시면서 해야지만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뭐 지금 여기 적어놓은 여기 뭐 2030 소구점 1 이 소재에서 전원이 발생했구나 해서 뭐 다른 뭐 저희가 뭐 다른 소재를 쓰면 뭐 2, 3, 4, 5, 6 있다 치면은 아 뭐 소구점 1은 뭐 전환이 얼마 뭐 10만 건 일어났고 뭐 소구점 3은 뭐 안 일어났다 하면은 이게 어떤 소재가 더 효과가 좋은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원 추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광고는 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해봐야지만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거 소재 조금 괜찮은데? 아니면은 뭐 이거 좀 속은 좀 괜찮은데? 이거 좀 잘 먹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넣어보면은 의외로 그거 좀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 이거 소재 진짜 별론데 너무 간단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돌렸는데 엥?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장의 반응은 제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테스트를 할 때 기준이 있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먼저 설정하고 소고점을 좀 뽑은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편이라 좀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를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쵸 그쵸? 기준이 있어야 돼요. 테스트의 기준. 그래서 보통은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타겟에 맞는 소구점을 저는 보는 타임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케바케인 게 어떨 때는 뭐 타겟을 여러 가지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소구점을 좀 픽스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정말 좀 사바살 개박에 개박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메타를 하시면서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면서 메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진짜 있어요. 정말 큰 이유. 뭔지 아세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그건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다른 거라서. 아 뭔데요? 해석 마케터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소재적인 측면에서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제가 6월부터 수수료가 개편되거든요. 이 6월부터 이제 네이버가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바뀌게 됐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수수료가 올랐거든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판매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자사몰을 이용하시려는 이유가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저렴하고 거의 없다시피 있으니까 자사몰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자사몰은 홍보하기가 조금 한마디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손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그 수수료가 완전 개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5월에 정확한 그 공지가 한번 나온다고 하긴 했었었는데 아직 5월이 되지도 않았고 그치만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냐 마케팅 수수료라는 게 생겼어요. 마케팅 수수료. 이 마케팅 수수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제 그 네이버가 쿠팡이랑 조금 요즘 경쟁 구도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쿠팡의 특징이 뭐죠? 마케터님? AI를 바탕으로 광고 노출을 한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쿠팡을 쓰는 사람과 네이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세요? 언제 쿠팡 쓰세요? 언제? 전 당장 내일 물건이 필요할 때. 그쵸. 딱 이건 것 같아요. 이 쿠팡이 아예 그 의도 자체가 이게 또 쿠팡 vs 네이버라고 치면은 저는 그 항상 뭔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걸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거 대체 왜 이러지?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쿠팡은 사람들이 의도 자체가 뭔가를 구매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나 이거 뭐 필요한데? 이거 사야 되는데? 하면서 막 들어가요. 근데 저같이 충동 구매 잘하시는 분들은 후킹 잘 사기라 다른 거 막 담고 있어. 원래 그거 사려고 한 거 아니지만 그치.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담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쿠팡이 아무래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광고를 해도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막 이렇게 좀만 이렇게 야 이거 먹고 싶지? 바글바글 끓는 이런 이미지에 있는 떡볶이 막 이런 거 나타나봐요. 침 나와 진짜. 이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좋은데 네이버가 그래서 요즘에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나왔잖아요. 새로 생겼죠. 이제. 네. 어플로 이제 런칭됐고. 맞아요. 플러스 스토어도 나왔고 이제 그 어플까지 나온 게 이런 쿠팡의 제도가 먹힌다는 걸 이미 우린 봤잖아. 그렇죠. 봤으니까 이제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끌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앱이나 어쨌든 뭐 네이버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밖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메타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죠. 메타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판매자 봐라. 조금 열일하네. 오케이 너 내가 조금 DC해 줄게. 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수수료라는 걸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밖에서 끌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이점을 좀 주고 네이버 자체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가려고 이런 마케팅 수수료를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노출을 조금이라도 더 잘 시켜주고 순위라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고 이러는 게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를 이래서 저는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그런 시스템을 잘 준수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 같은 거를 통해서 유입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하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또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뭐냐면은 이 플러스 스토어가 나오면서 플러스 스토어 광고 막 나온 거 아시죠? 그 M 플러스 광고. 예. 이 M 플러스 광고가 요즘에 효과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그 M 플러스 광고 자체가 아직까지는 과열되지 않았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고 과열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비용 대비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플러스 스토어 나온 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M 플러스 광고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의사항 있으면 이제 여기로 오시면 되고 M 플러스 광고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쨌든 배너 광고 특성상 소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소재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지 혹시 그 현성 마케팅님 마케터님의 팁이 좀 있을까요? 나는 좀 이런 식으로 소재 제작한다. 일단 소재 같은 경우 크게 저희가 뭐 정말 크게 나누면 뭐 이미지 소재랑 그리고 뭐 동영상 소재, 이미지랑 동영상. 맞죠. 이 크게 이렇게 딱 돼 있죠. 근데 사실 이미지 소재에서도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 이미지보다는 그 GIF 흔히 하는 말로 움짤이라고 하죠. 움짤. 그래 이런 쉬운 용어 써줘야 돼. GIF가 뭐야? 막 이런다고. 움짤 움직이는 그거. 알지. 움짤로. 그걸 활용하는 게 그냥 단순 이미지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소비자들의 시선을 좀 더 빡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근데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누가 춤추고 있으면 그쵸, 거기에 사실 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시선 강타. 맞아. 시각. 이 여기를 보고 있어도 여기서 막 움직이면은 보이거든요. 이게 옆눈으로 보이잖아요. 옆눈으로. 그래서 확실히 단순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GIF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는 거를 활용하면은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움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음식 같은 거는 뭐 끓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뭔가 연기 나는 이미지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영상을 찍지 못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는 뭐 사실 좀 조금 결이 약간 다르게 가긴 하는데 뭐 또 요새 또 AI 많이 활용하니까 이제 AI 활용해서 사실 그 뭐 AI 인물이 이제 뭐 그 저희 지금 식품 얘기하고 있으니까 식품 뭐 먹는 모습이라던가 이제 그런 건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AI가 또 잘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뭐 망고보드 이런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챗GPT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렵지 않게 AI를 통해서 확실히 뭐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게 요즘에는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사람인지 진짜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진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알면은 또 플러스 되고 남들과 차별점이 되는 건데 모르면은 또 뒤처지고 또 흔해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하는 것도 좀 알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쓰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소재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이런 걸로 통해서 제작도 해주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저는 그 사실 그 뭐 단순 이미지 같은 걸 이제 움짤 형식으로 바꾸는 용으로 이제 그것도 저것도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좀 보통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제작한 걸로 따지면은 뭐 인터넷 가입 업종에서 이제 그 뭐 할인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였는데 그 옆에 이제 돈 모양이랑 뭐 돼지 저금통이랑 이제 이렇게 있는 이미지였는데 그걸 이제 움짤로 바꿨을 때 이제 그 돈이 이제
이렇게 날려다니는 거. 돼지 저금통도 뒤에 날개 막 하면서 약간 움직이는 그 정도는 이제 좀 활용해서 하면은 오히려 그게 그 전에 단순 이미지랑 그 GIF랑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그게 성과가 더 좋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마케터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마케터들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많이 배워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인물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소재를 조금 더 뭐 먹음직스럽게라든지 아니면 후킹 있게 제작하는 게 가능하다,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동영상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초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맞아. 이게 딱 그 얼마나 그 사용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좀 먹고 싶은 얼마나 후킹이 있는가. 사실 그게 없으면 사실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바로 쓱쓱 넘기니까. 맞아. 그때 딱 후킹을 주는 게 사실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 완전 그런 숏폼이나 릴스 이런 거를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로서도 보면은 영상이 처음에 후킹이 없으면은 지루해요. 지루해서 이 초반에 후킹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메타의 특징을 조금 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메타를 자사몰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머신러닝이 완전하게 전환이라는 최적화를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심사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해가지고 메타를 집행을 한다 하면은 관심사를 타이트하게 잡아요. 관심사.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빅꿀팁이거든요. 네, 빅꿀팁. 왜냐면 이 관심사를 막 잘 안 하시고 그냥 논타기처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데모나 이런 것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 관심사를 꼭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 또 플러스로 그걸 전 꼭 잡아줘요. 그 구매 막 여러 번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쇼핑 그런 거. 쇼핑에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거를 꼭 넣어줘야지만 뭔가 트래픽으로 그 관심사 플러스 구매라는 거를 했었을 때 조금 더 저희 타겟에 알맞게 노출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상 소재를 쓰게 되다 보면은 후킹만 좀 잘 잡으면은 저 진짜 CTR 진짜 10% 넘게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살짝 제 자랑이긴 한데 기획을 얼마나 맛깔나게 했는지 이게 CTR이 진짜 10% 넘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CTR 10% 넘게까지 나왔는데 CTR 10% 넘게까지 나온 거에서 더 가서 제가 엔티 값으로 확인해 보니까 와, 이게 로아스가 제가 한 그때 500% 이상이 나왔어요. 꽤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좀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무조건 그 트래픽 캠페인으로 메타를 했었을 때, 트래픽이 아니라 그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메타를 했었을 때 이 공식을 살짝 갖고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마케터마다의 그 세팅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거가 저만의 그런 꿀팁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또 다른 꿀팁 아니면 또 다른 뭐 소재에 대한 목마름, 갈증 이런 게 있다면은 저희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은 여기다 또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좀 최근에 진행하셨을 때 좀 영상 초반부에 이런 걸 좀 넣었을 때 좀 잘 나왔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있었어요. 이제 또 5월이고 하니까 5월이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날. 그쵸. 5월이면 가정의 달이에요. 5월이면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식품 판매하시는 판매자들 분들 중에서도 선물 세트 많이 판매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선물 세트를 많이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선물 세트를 사는 사람들의 일단 그 입장을 가봐야 돼요. 우리가 선물을 어떨 때 선물하죠? 뭐 자기가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그 마음을 좀 전달하고자 그쵸. 선물하는 거죠. 이걸 한번 써볼까요? 선물 세트 어떨 때 하지?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담아서 라는 게 저는 또 키포인트 같은데, 그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만 따지나요 혹시? 선물을 고를 때? 그런 분들도 계시긴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좀 선물은 살짝 제 생각했을 때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돈을 당연히 따질 수 있죠. 근데 이 돈이 비싸게 느껴지지 않게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그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포장을 했다가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포장이 이뻐야 돼 뭔가. 왜냐 내가 쓰고 먹을 게 아니라 나는 선물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선물 세트를 했을 때 뭔가 포장이 조금 예뻐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맛이 엄청나게 뛰어난다든지 뭔가 이런 거에 아니면 구성이 너무 좋다든지 그래서 선물 세트는 이런 기획단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물은 이런 누군가한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후킹을 가져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사 자체도 내가 만약에 뭐 음식을 팔아 그럼 음식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 이런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키워드에서 그런 선물이라는 그런 관심사가 있는데 그걸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영상을 저는 이 시찰 10% 나온 게 딱 그런 거였거든요. 마치 그랬는데 이게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앞단에서 뭐 선물 세트 뭐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는 뭐 이래이래해서 뭐 너무 좋아요. 뭐 포장도 너무 고급스럽고 뭐 받는 사람도 너무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것 또한 선물하는 입장으로서 고려할 만한 충분한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아스가 잘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로아스가 잘 나와. 그리고 식품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5월달에 꽉 잡으셔야만 하는 게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선물 세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선물 세트의 특징이 뭐야? 기본적인 것보다 단가가 높아.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뭐 참치 한 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참치도 여러 가지 세트로 구성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 선물 세트는 그 구성 자체에 대한 패키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더욱더 판매를 하기에 더 용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확실히 이런 메인 달이 딱 다가온다 하면은 저는 이제부터 이제 한 4월이잖아요. 네. 네, 4월이니까 이제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빨리 기획해서 빨리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런 좀 팁이라고 하면 팁인 게 영상 초반부에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관심사를 선택을 할 건지 생각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면은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가 저는 나왔던 것 같아서 이게 또 팁이라고 하면 팁인 것 같아요. 혹시 또 팁이 있으실까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뭐 팁이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기획 단계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팸 뭐 선물 세트를 한다고 하면 맛있겠다. 그거를 이제 약간 스팸도 보면 약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맞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거를 이제 좀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이제 선물 받는 사람도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 동생이 지금 이제 자취하고 있는데 뭐 걔한테 선물해준다 스팸 세트를 선물해준다 하면 이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스팸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사실 좀 대용량이 필요하고 그렇죠. 혼자 먹을 때는 배고파. 네. 또 작은 게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달리해서 그거를 좀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어떤 타깃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소재나 아니면 이 모든 전략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뭔가 판매를 하실 때도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타깃층을 그래도 조금은 정하신 다음에 상품을 기획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해야 되냐 플로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플로우가 뭐 광고에서는 막 이렇게 뭐 됐어요 했는데 막상 랜딩 들어왔는데 랜딩에 그런 걸 안 팔아. 그럼 다들 다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야 이 집 이러면서 안 한단 자연스럽게 말이야. 흘러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애초에 그 기획단에서부터 조금 공을 들이면은 이제 이 공을 들인 거에서 그 의도를 마케터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마케터들이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기획을 하신 거구나.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쉽거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지? 라는 거를 소재단에서 녹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케터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과 소비하는 사람들과 쓰는 사람들 모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나는 진짜로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담당 마케터한테 나는 이걸 이래서 기획을 했고 나는 이걸 이래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 좀 날개를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더 괜찮을지 좀 해달라라고 명확하게 더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35분이에요. 미치겠다. 저희가 오늘 30분만 하기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니까 벌써 3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도 있으실까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걸로는 뭐 외부 이제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네이버에 속해 있는 매체는 아니니까 그 외부 매체에서 이제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랜딩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 트래픽이 이제 저희 뭐 네이버 알고리즘상 뭐 인기도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높게 점수를 주는 것도 있어서 좀 오가닉 순위 상승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맞아. 요즘 막 불법 트래픽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불법 트래픽 막 싸다고 해서 많이 남용하시고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진짜 가끔가다 이렇게 잡아가십니다. 내 이놈하면서 잡아가시는데 이렇게 불법 트래픽 같은 걸 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거 한 번이라도 좀 홍보하고 그렇죠. 알맞는 타깃한테 노출도 또 한 번씩 더 해주고 그리고 또 좀 건강한 방법으로 트래픽까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종합적인 저는 메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유기농만 먹이면서 저희 스토어를 좀 무럭무럭 자라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원래 메타를 사용했었을 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리타깃이 되게 용이한데 그렇죠. 메타를 사용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하면은 리타깃 부분이 어렵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그 뭐 GFA를 활용해가지고 그 GFA 특성상 이제 그 저희 광고에 이제 뭐 반응을 한 사람한테 다시 리타겟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에서 리타겟이 안 되는 거를 오히려 그 GFA에서 이제 리타겟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출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게 어쨌든 사람들이 한두 번 본다고 해서 바로 충동 구매하는 건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내가 언제 이걸 구매를 딱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적어도 광고 한 3-4번은 저한테 노출이 됐었을 때 이거 괜찮나? 그렇죠. 이거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사볼까? 하면서 이 충동이 딱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 자체에서도 우리께 막 한 3-4번 노출이 됐어. 그래서 좀 막 반신반의 그랬는데 네이버를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그 발자취가 묻어있으니까 GFE 같은 걸로 리타깃이 돼가지고 막 저희를 따라다닌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GFA를 어쨌든 간에 그 리타깃 되면서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클릭이 됐기 때문에 뭔가 저희를 더 용이하게 되게 따라다닐 수 있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전 클릭한 상품.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AI가 요즘에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게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AI 캔즈라고 해가지고 나를 따라다녀 막. 근데 이게 GFA나 아니면은 검색 광고에서도 이런 컨텐츠 지명 같은 걸 활용을 하면은 또 충분히 저희를 많이 따라다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품을 이렇게 뭐 인스타에서도 노출하고 GF에서도 노출하고 어쨌든 네이버 매체에서도 노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노출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만약에 뭐 리타겟이 안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좀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석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GFA나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니까 꼭 안 쓰셨다면은 쓰시는 거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저도 이게 딱 강추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벌써 40분이에요. 이제 끝내야 돼요, 진짜. 진짜 마지막 미치겠다. 질문 하나. 그만합시다. 진짜 하나만. 진짜 마지막. 이제 뭔데? 제가 혜영 마케터님 질문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메타랑 GFA를 섞어서 쓴다라고 하면 혹시 예산을 좀 어느 정도로 좀 비중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GFA 해봤자 많이 그러니까 돈을 예산을 많이 안 쓰면은 그만큼 모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따라다니기 힘들어서 또 적어도 한 8대2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8대2. 근데 8대2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9대1?
9.5 대 0.5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예산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그쵸, 어려워. 너무 그 사람들이 그 이게 공식화되면은 조금 안 좋은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랬다 했는데 저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언제는 8대하고 언제 9대라고 언제는 뭐 7대3하고 이게 진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케바케.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케터들한테 우리의 어떤 거를 판매를 할 거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최대한 좀 딥한 얘기를 해야지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소구하고 싶구나 라는 니즈를 또 마케터들도 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소재나 이런 단에서 다 이렇게 또 저희는 대행사다 보니까 많은 매체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쫙 연결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소통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막 정리하고 이제 끝내버릴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 한번 싹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은 뭐 메타 특징으로는 뭐 풀스크린 광고 소재 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저희 뭐 식품 특성상 충동 구매에 유도하기 좋다. 그리고 저희가 뭐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인 게 이제 메타랑 스마트 스토어 이제 연동을 했을 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픽셀이 이제 설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프로그램 사용하던가 NT 값을 이제 심어서 사용하던가 하는 방법이 있겠고 뭐 이거는 뭐 소식이지만 뭐 수수료 개편 6월부터 된다. 그리고 뭐 플러스 스토어에서 이것도 핵심이었죠. M 플러스 광고가 요새 좀 효과가 좋다. 맞아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소재적인 걸로는 이제 이미지에서는 움짤이나 AI 인물 활용이 좀 좋다. 그리고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 후킹이 필수다. 그리고 또 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곧 가정의 달 다가오니까 이거를 뭐 관심사 선물 세팅을 해서 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맞아요. 더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광고 세팅도 하고 더 좀 더 광고주랑 소비자랑 연결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다 보니까 맞아.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끈끈하게 이제 이뤄줄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하다는 점이 있겠고 또 사실상 오늘의 이제 제일 큰 꿀팁이었죠. 트래픽 캠페인으로 관심사를 타이트하게 잡고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 타겟팅을 걸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아. 그런 게 오늘 방송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마케팅 문의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컨설팅 5팀의 마케터 문혜영 4팀 정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